것이죠. 이랬을 경우 중세 대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학문의 자유였습니다. 학문의 자유. 왜 그런 사법공과 대단한 기회를, 심지어는 대학생들은 병역 면제까지 받았어요.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학을 안 가야지 군대를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대학생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였다. 무슨 뜻이었어요? 앞으로 국가에서 쓸 인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학 성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다? 학문적인 관심, 지식에 대한 의지, 지식을 탐구하기에 대한 열정,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의 모든 대학들을 직업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국가와 교육부와 모든 것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학의 본래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대학을 제대로 살려주지 않으면서 이곳을 진정한 의미에서 직업교육 너무 흥분하니까 발음도 안 나오는데 이 직업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대로 키워주고 대학은 진정한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고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대학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황청 직속대학이었고 그래서 조금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건 또는 브루노의 화형 사건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는 항상 중세 때부터 학문에 대한 부분을 억압하거나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겠지만 중세 대학이 기틀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후견자가 되어준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이것이 수도회적인 전통에서 이어져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서서히 경직화되면서 중세 이후에 우리가 그 내용도 잠깐 다루게 될 텐데 본래적으로 이러한 교육 기능을 후원하는 기능이 그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대학과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대학의 모습이었다. 궁금하실까 봐 제가 공부했던 후라이부르크 대학교 모습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문에 양쪽에 두 분이 서 계십니다. 어떤 분이 서 있냐 하면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문학을 대표하는 분과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전체의 서구 학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저희 학교 초대 총장님, 물론 15세기의 3분이에요. 제가 만나본 분은 아니고 이 중세 때 생긴 대학의 총장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표현하신 건데 사피엔시아 에디피카빗 시비 도미눔, 번역하자면 지혜는 자신에게 집을 지었다. 대학이라는 게 왜 생겨났냐 하면 지혜가 자신이 그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지혜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기관, 그 조직이 뭐다? 그게 대학이다. 제발 이 대학이 무엇인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취직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살아갈 때 보다 더 풍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 기술자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이 열심히 부딪히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질문해 올 때 진지한 의미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길러내는 그 장소가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진실한 모습이었다. 적어도 중세에 시작할 때의 모습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교적인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 하면 그 인문학부의 교육 정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적인 가치가 그때 당시에 중요한 파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교수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수사 신부님들이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신부님들과 충돌을 일어나기도 했는데 바로 그분들이 무엇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도 저는 워낙 6일 만에 세례받은 가톨릭 그것이기 때문에 꼭 가톨릭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교적인 윤리적인 가치라든지 인간관, 통합적인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며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던 교수들을 통해서 교육의 토대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학문들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학문들 사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영향이 나타났다. 제가 요즘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아직 13세기엔 그게 심해지지 않았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관장하려 했냐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려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학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상위 학부 중에 하나의 학부의 역할만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히려 중세 후기로 가면서 경직되면서 신학부가 모든 학문들을 다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400년 이후에 사죄하게 된 갈릴레오 사건도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학이 모든 것들을. 근데 요즘에는 다른 학문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들이 모두 다 이런 것을 잡으려 합니다. 무슨 학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 학문, 자기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학문들은 제발 부탁인데 학문들 사이에는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있을 때에만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인데요. 식물이 생장하는 것은 과도한 영양소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너무 많다고 그게 생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양소가 가장 결핍됐는지가 그 전체 식물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인문학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다른 학문들을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려 하는데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대학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대한 열정이 과도하게 표현되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학은 그리고 단순한 지식의 습득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신분을 넘어서 최고의 사람들이 만났고 여기서 평생의 우정들이 결정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이다.